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예. 자, 개포고 제가 이제 국어로 시작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국어에 대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핸드아웃 자료 같이 꺼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펴보실게요.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포고 계속 담당하고 있는 김시영 강사라고 하고요. 개포고 1, 2학년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고 3학년 때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보통 수특 중심으로 빠지기 때문에 한 2학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치다원이랑 세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고랑 그다음에 이제 대치 지역에서는 개포고랑 단대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서울대학교 수시로 경제학과 이번에 배출을 했고요. 3학년까지 제가 맡은 친구였는데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학기 국어 전교 석차 1등 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개포고 수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포고는 목요일 저녁 시간으로 일단 배정을 잡았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 주말 수업도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평일 저녁 수업을 정말 제가 강추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9시에 끝나게 되면은 10시까지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아이들이 주말에 보통 이제 수업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2개에서 3개의 학원을 보통 나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게 하다 보면 좀 아이들이 많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꼭 그날 사실 공부를 더 하기에는 버거운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특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강남 같은 그 지역권에서는 일부러 평일 저녁으로 이렇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 끝나고 조금 남겨서라도 아이들을 충분히 봐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아이들 이제 당일 깨기 학습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요 시간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일단 18일 같은 경우에 일요일에 저희가 부스터 개강을 조금 할 거예요. 2회 정도 개포고 내신 이제 치기 전에 좀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조금 다룰 생각이거든요. 2회로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서 필수적인 부분만 배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방학 때 물론 이미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지금 뭐 딱히 다니고 있는 곳이 없다 하시면은 2회를 먼저 보내시고 한 주 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개포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평균이 69.7입니다, 어머님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요. 이 강남권에서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포고 국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성취도 별로 보시면 A, B, C 지금 나와져 있잖아요. 지금 표지편차도 18점 지금 4 정도면은 상당히 아이들 간격이 넓은 부분이에요. 근데 1등급, 2등급 싸움은 상당히 치열해집니다. 1점 차이에서도 등급이 막 나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개포고를 제가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더 문법 중심의 학교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만 해도 어머님들 여기는 문법이 출제 비중이 한 50% 정도 나오니까 문법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했는데 작년에는 기저가 완전히 바뀐 현상을 보였습니다. 문법, 그 다음에 공통 영역이 다 부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는 다 1대1대1로 시험이 출제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문학 위주의 그런 시험 출제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문법 파트만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다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술형 배점도 원래는 개포고가 40점이었어요. 어머님들 40점이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점으로 이제 바뀐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조금 흐름이 많이 바뀐 학교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프린트가 굉장히 많고 교과를 물론 같이 채택을 하고는 계시는데 추가되는 프린트가 거의 시험 직전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도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페이지 중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피실게요, 어머님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신 경향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자, 문법 범위가 많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어머님들. 보통 이제 자사특목고, 제가 보통 자사특목고를 조금 많이 하는데,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학년 때 전 영역을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개포고 또한 1학년 때 전체 문법의 영역을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시험 범위가 되게 많은 거예요. 문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1학년 교과에 있는 문법은요,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이 보통 1학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적인 부분들, 뭐 높임이냐, 시제냐, 사동이냐, 피동이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담화 있잖아요. 대화의 원리 이런 것들 좀 쉬운 부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보통 중세국어 딱 이렇게 5가지로 들어가는데, 개포고는요, 의문론, 품사론, 문장론, 국어사까지 한 번에 다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배워야 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많고, 그렇다고 해서 문학작품 수가 적은 학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만 조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문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조금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스터 강의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내신 때 그거를 다 치게 되면 아이들 학습 부담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일부러 그런 부담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부스터 강의를 지금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법도 내용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어머님들. 문법의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심화 자료를 같이 넣으면서 외적 증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지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지문을 분명하게 보고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능형 문제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학년 때 아무래도 문법의 전 영역을 다 다루다 보니까 전 영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스냅스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법이라는 게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의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고, 뭐 품사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고, 문장론적인 어떤 그 입장으로 봤을 때 다른 용어로 설명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보통 그거를 다 섹션을 나눠서 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연결을 잘 못 시켜요. 하고 이런 문법적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거를 모든 영역을 통째로 다 개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하고 그런 위주로 문법 공부는 많이 저랑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요. 교과에서도 나가지만 프린트 채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하고 교과는 창비이긴 한데 창비에서 뽑는 그런 영역도 물론 있지만 프린트를 계속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작품 난이도가 1학년들이 다루는 작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이때는 외부 지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머님들. 근데 21년도에 외부 지문을 또 동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22년도, 23년도 계속 외부 지문의 양을 늘려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기저가 유지될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정시 입결에도 조금 많이 신경을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 작품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감상할 수 있는 힘을 당연히 길러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머님들 오늘 되게 가셔가지고요. 아이들 문제 푼 거 한 번만 봐보세요. 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이요, 선지에서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보통 오지선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개포고 시험, 특징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지의 함정을 엄청나게 많이 파놓는 학교예요. 선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내요. 하고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주석만 외워서 앞에만 보고 문제 풀면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어머니도 하나의 선지에는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평균적으로 한 2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지 구성이 이렇게 지금 보통 되어 있거든요. 하고 앞절 뒷절로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요 보통 문제를요 이렇게만 풉니다. 문제집 한번 봐보세요. 보통 이렇게 정도 하면 좀 양호한 친구들이고, 보통은 그냥 딱 이렇게 답만 고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선지에는요, 어머님들 A와 B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은 B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2번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맞는 경우에 해설지를 보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고 지가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보지, 맞춘 경우에는 보통 다 해설지를 안 보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답은 A가 오답이었던 거죠, 어머님들. 이런 경우에 운 좋게 맞기는 맞았지만 선지 구성 잘못, 다르게 선지 구성이 재배치돼서 나왔을 경우에는요 결국 틀리게 되거든요. 하고 각 선지를 오답 노트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갖고 본인이 생각하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X 표시를 치고요. 이 부분을 옳게 고치는 작업까지 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시간에 쫓겨서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득점 하는 친구들은요. 결국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를 보게 돼 있거든요, 어머님들. 하고 이런 선지들을 본인들이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가지고 가줘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이렇게 그냥 문제를 덮어놓고 풀다 보면은 성적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하고 이런 부분들 꼭 아이들 신경 쓸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선지랑 어머님들 결국 감상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문학은요, 선지의 정형성이 따로 존재합니다. 모의고사든 마찬가지로 내신 문제점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정형성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막 덤벼들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갖고 선지랑 그 작품의 내용을 굉장히 타겟팅을 잘 시켜주는 게 아이들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갖고 이런 부분들 조금 많이 신경 써서 볼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학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일 지라도 전체적인 문학 개념을 다 보십니다. 갖고 처음에 이제 수업 들어오게 되면 부스터 강의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전체 현대시부터 저희 고전까지 문학적인 어떤 개념어 같은 거를 다 가르칠 거예요. 하고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서다평이요. 40점에서 지금은 30점으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배점이 높은 학교고요. 많으면 8문항 정도 나오고 적게 나오면 6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조건이 3개 이상 붙어요. 조건이 무조건 3개 이상 붙고 거기 소문항이 또 나눠져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어떤 뭐 개념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보통 외적 중과랑 같이 연결해서 외부 작품이랑 연결해서 풀거나 아니면 어떤 비문학 사례 조그만 걸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술형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하고 문장 형태를 이미 다 정해주고 거기 키워드를 알맞게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그 채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갖고 보통 이제 가채점 결과랑 본래 결과가 되게 달라지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갖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수업 시간에도 타이트하게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서술형을 숙제만 내주고 이런 걸 같이 안 봐주면은요 아이들 서술형이 안 늘어요, 어머님들. 갖고 서술형은 무조건 강사가 붙어가지고 1대1로 다 첨삭 지도가 들어가게 되고 평소에 푸는 서술형들도 개포고 지금까지의 기출을 가지고 보통 풀게 될 겁니다. 가장 익숙한 형태로 미리미리 연습을 조금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년도에는 부교재가 있었어요. 올림푸스를 썼습니다. 21년도에도 되게 파격적인 범위를 조금 보여줬거든요. 어머님들 보통 중세국어 언제 시험 본다고 알고 계신가요? 2학기 기말고사에 원래는 중세국어를 봐요. 근데 21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1학기 기말고사 때 중세국어를 봤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범위 같은 게 좀 타학교랑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정도로 그때그때 되게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겨울 왔을 때는 거의 올림푸스로 문학 100%를 내시고 조금 요런 경우가 있었고 22년도부터는 모의고사 통채택을 하십니다. 모의고사 전체, 만약에 6월 과정이면 6월 전체를 다 시험 범위에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난해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교과서에서만 시험을 보게 되면은 교과는 난이도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뭐까지 같이 끌어오시게 되면은 조금 낯선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비문학도 아이들이 충분히 많이 이제 풀어봐야 되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23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프린트를 채택을 하셨는데 정말 모의고사부터 혹은 수특에 있는 어떤 문학 그런 구성부터 해가지고 타학교 교과 지문까지 다 끌고 오셨습니다, 어머님들. 이게 타학교 교과 지문까지 교차로 계속 프린트가 배부되면서 시험 직전까지 막 2주 전까지 프린트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계속 합숙해야 되는 그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범위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되는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조금 대처를 해줘야 되고요. 다른 학교보다 범위 지정이 조금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 A, B 다 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프린트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끝까지 조금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주석 같은 부분 문제도 굉장히 양질의 문제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형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머님들.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되게 많은 학교입니다.
자, 모두 고르시오가 왜 힘들까요? 공부를 조금만 애매하게 해도 무조건 오답으로 이어지죠. 이거 한 개만 잘못 고르면 다 오답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인데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타 학교보다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주석에 대한 이해도 거의 100% 꼼꼼하게 암기할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플러스 고난도의 어떤 문제까지 쓸 수 있도록 수능력 문제까지 계속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양면적인 어떤 부분의 기술을 다 요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 조건과 난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설이 아닌 경우에 보통 2개부터 5개 정도의 복합 지문이 일어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학년 중간고사에서 5개의 지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작품이 5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심적으로 바로 부담스럽죠. 2개, 3개도 아니고 5개니까. 이 5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굉장히 빠르게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학의 감상의 정석적인 부분도 알려주겠지만 얼마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기술도 같이 대응 훈련을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타임어택이 조금 많은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신 범위 관련해서 빈칸 채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선지 관련한 어떤 모든 조건들 OS로 다 끊어가지고 다 공부시킬 겁니다. 플러스 말씀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머님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신에 딱 들어오게 되면 모의고사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보통은.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의 관건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프 모의고사라도 아이들 고난도로 계속 공부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르는 문학작품 나오거나 모르는 비문학 나오거나 혹은 외적 중거 막 적용하는 문제들 보기가 막 이렇게 길어요, 어머님들. 반바닥을 차지할 만큼. 읽는 거 느린 친구들은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워지죠. 그런 거 훈련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하프클리닉에서 하는 겁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하프클리닉이 계속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는 고1 거 안 풀 거고요. 고2 수준부터 고3 수준까지 같이 다 다룰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부스터 강의 하면서 점점 이제 올려가면서 난이도 올려갈 거고요. 이런 근거 타겟팅 훈련하는 부분들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범위 외에 연계되는 공통 영역에 대해서 역량을 크게 기를 수 있는 클리닉이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 수업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친구들 일단 오게 되면은 제가 이름이라든지 성향 같은 거는 바로 다 외울 거예요. 어머님들이랑 상담도 다 들어갈 거고 하고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수업이 핑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좀 아이들 첫 몰입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답 타겟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제 검사는 다 걷어가서 할 거예요. 걷어간 다음에 제가 거기다 피드백 다 달아드릴 거고 어머님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지금 아이가 숙제하는지 뭐 그냥 숙제했어요 안 했어요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이 시간을 지금 유지하는 이유는요. 자, 9시 끝나고 당일 깨기 학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최대한 소화하고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서 공부를 시킬 거거든요. 하고 특히 평일 반 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하고 이런 식으로 열어놔가지고 아이들 미복습에 대한 어떤 방어,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바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 하도록 할 겁니다. 고득점, 서술형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으로 제가 다 1대1로 모의고사 클리닉 하면서 서술형도 첨삭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스통 특강 이제 커리큘럼은 1주차, 2주차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단어론이랑 문장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기본 범위가 원래 아닙니다. 어머님들. 하고 이런 기본 범위 외의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보통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부스터 강의에서 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 2번 이제 하게 되는 셈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습 부담을 조금 많이 줄여주고 비문학 고난도 지문 같은 경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당일 깨기 훈련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이제 필기 교차 적용해가지고요. 나올 건데 범위가 좀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범위도 매 학기마다 다 다른 어떤 범위 양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차별 어떤 교재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 나중에 범위 합정되면 컬러 교재로 다시 한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3 수업까지 교재에 대한 부분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자사특목고라든지 그 다음에 강남 지역 어떤 기출문제까지 같이 다 적용을 해가지고 좀 풀어주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1, 2차 교재에서 아이들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복습 테스트랄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연결해서 3차 교재에서 최다 오답 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서 오답 높았던 문제들을 조금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3차 교재 한 번 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는 이제 보통은 5일간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풀도록 진행이 될 거고요. 내신 때도 너무 양치기로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아이들이 보통 못 따라와가지고요. 그거 플러스 고난도 하프 모의고사까지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복습 동영상은 매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보고 저한테 따로 피드백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삭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문도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계속 공강 시간에 공강이나 이제 휴문날 질문 다 달아주거든요. 보통 이제 하루 안에는 답변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보통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개강 중에서는 수업 후에다 열어둘 거예요. 근데 수업 후에도 만약에 다 못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방과 후에 와가지고 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요일을 깔아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피드백은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요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만 남겨놓을게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통 남겨주시면 개포고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